안녕하세요. 현대인의 와인 라이프 콜키즈 프리. 오늘은 와인을 이해하고 파헤치는 이야기 와이 파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레뱅드 메일 김동성 BM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와이너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혹시 그 와인에도 네. 조직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떤 건가요? 네. 이탈리아의 네네. 프리미엄 와이너리로만 구성된 그 조직의 이름이 바로 네. 그란디 마르키라는 네, 협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와이파이에서는 네. 그란디 마르키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네네. 오마니론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란디 마르키라는 자체가 이제 네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의미인데 이제 각 지역마다 영향력 있는 와이너리들을 19개 선정을 해서 프리미엄 와인 협회인 이 그란디 마르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처럼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이탈리아라는 곳은 장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와인들을 만드는 것들은 물론 네. 품격 있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와이너리들로 네. 이루어진 게 이 바로 그란디 마르키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와이너리들 혹시 들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토스카나 지역의 안티노리, 아, 안티노리. 네. 피에몬테의 피오체라세, 네. 그리고 시칠리아의 돈나푸가타, 베네토 지방의 마시라는 마시까지. 이, 와이너리들이 마시도 여기서 저희가 수입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깨알같이 이렇게 또 넣으셨어요. 넣으셨어요. 이런 와이너리들이 이 그란디 마르키에 소속이 네. 되어 있는 와이너리들입니다. 이 수준 높은 와이너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까요? 와인 협회에 있는 와이너리들이 뭉쳐서 전 세계 이탈리아 와인들도 잘 알리고 또 이런 세일즈를 촉진시키는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뭉쳐서 홍보하게 되면 그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와인 하면 프랑스로 많이 그쵸.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탈리아 와인들이 이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와인 생산량도 1위를 하게 됐고 1위. 그리고 전 세계 와인 소비량도 이 이탈리아 와인들이 3위 네. 국가로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란디 마르키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우마니론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니론키는 일단 1997년에 네네. 시작된 이런 와이너리입니다. 작은 농장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그란디 마르키가 이제 이탈리아의 각 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우마니론키는 마르케 지역과 네. 아브루쪼 지역 이 두 지역을 동시에 담당을 하고 또 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기후도 굉장히 유사하고 네. 이 마르케 지역이 좀 일조량도 굉장히 길고 밤엔 또 서늘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중화시키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부터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마르케 지역에서 대표하는 와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또 있나요? 마르케 같은 경우는 베르디키오라는 네네네. 이탈리아 토착 품종을 또 생산하고 있잖아요. 또 숙성은 스테인리스 와인을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토착 품종을 가져다가 현대적인 양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양질한 와인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그 우마니론키의 아시아 수출량이 무려 40%나 한국에 수출 정도로 한국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비결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 오마니론키의 대표 와인이 바로 네. 요리오라는 와인입니다. 네네네. 아마 와인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요리오는 요리오라는 와인을 좀 많이 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약간 그런 마케팅 포인트가 요리엔 요리오. 그렇죠. 맞죠? 네. 진짜입니다. 우마니론키의 대표하는 3종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가장 친숙한 요리에는 요리오. 네. 먼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리오 같은 경우에는 신의 물방울, 네. 식객 네네. 등장해서 국내 와인 애호가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와인입니다. 20년 동안의 장수한 와인이네요. 네. 그런 와인들 사실 많지 않을 텐데 약간의 그 국민 와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탈리아 국민 와인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이런 요리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리와 잘 어울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마르케 지역의 토착 품종인 몬테풀차노 네, 100%로 만들었는데 과일량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또 탄닌감이라던가 산도 이런 모든 것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요리오가 만들어진 몬테풀치아노 자체가 저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음식과 잘 어울리는 포도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탈리아 음식과의 페어링은 물론 한식과도 즐기기에는 무난하게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네. 와인은 이 우마니론키의 까사딜사라라는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의 정석이죠. 네. 네네네. 이 까사딜사라는 사실 요리오보다 네네. 우마니론키에서 가장 더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와인이기도 해요. 네네. 그 이유가 까사디사라는 베르디키오라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으로 네네. 이탈리아의 마르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마르케 지역 자체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요리와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베르디키오 포도 품종 같은 경우는 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특징 중에 하나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레몬 제스트의 느낌이 있어요. 이 와인에서. 네. 그래서 저는 날 것 그대로의 해산물과 즐기는 와인으로 저는 많이 저도 선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와인의 그런 출장을 가게 됐을 때도 저는 어떠한 해산물과 함께해서 이 베르디키오 와인을 꼭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우마니노케의 와인은 이 펠라고입니다. 네. 펠라고라는 의미가 깊고 푸른 바다라는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나 이 와인의 캡슐처럼 실제로 바닷가 근처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들어서인지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잘 묻어져 있고, 맞아요. 이 해풍을 맞고 자란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게 되면은 와인 자체에서도 이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는 스타일로 와인이 나오는데 그런 와인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펠라고라는 와인은 또 1997년 런던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최우수 레드 와인상을 받기도 했고, 여기에는 이 슈퍼 투스칸 와인을 만든 이 자코모 타키스와의 협업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슈퍼 투스칸 와인에 대해서는 송기범 소믈리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이게 넘기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슈퍼 토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이탈리아 자체는 와인을 만들면서 굉장히 전통적인 그리고 토착 품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토스카나 지역에서 이탈리아의 전통 방식을 사용을 하지만 포도 품종 자체는 국제적인 포도 품종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카베네 쇼비뇽이나 메르로나 카베네 프랑을 재배해가지고 실험 전식, 약간 도전 정신을 통해가지고 와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와인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드는 토착 품종의 이탈리안 와인보다는 갑자기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릴까 하다가 이렇게 고품질의 와인들을 우리가 슈퍼 토스카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리자 하면서 이 슈퍼 토스카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인의 스타일 중에 하나로 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슈퍼 투스칸을 탄생시킨 이 자코모 네네. 타키스가 네네. 자신의 친구와 함께 우마니롱께서 만든 베르디키오 네네.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마시는 도중에 슈퍼 투스칸에 이어서 슈퍼 마르케 와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네. 우마니롱께와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한 끝에 네. 이 슈퍼 마르케 와인 펠라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오늘의 테이스팅도 너무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펠라고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고 즉시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한 3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의 텀을 두고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그 IGT 써 있잖아요. 네. 이 IGT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통 양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그러한 방식들, 규정들을 깨고 만들어진 게 바로 슈퍼 토스카나예요. 어떻게 보면 DOCG라고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틀을 깬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간의 이단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색상에서도 약간의 그 루비 컬러가 중점적으로 지배를 이루고 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벽돌색과 갸네색을 띠고 있는 게 또 특징이네요. 와인을 갖고 있는 정말로 그 장미 꽃다발 하나를 잔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꽃향들이 잔 속에서 피어나오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약간의 레드 계열들의 플룻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딸기나 라즈베리부터 해서 체리 향도 느껴지는데 어떤 향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뭐 감초라던가 네. 후추, 또 담배 이런 네네네. 복합적인 향도 많이 느껴지고 네. 2016 빈티지인데 지금 마셔도 좋지만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좀 더 부드럽게 마셔도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산도는 말 그대로 와인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좋은 산도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와인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숙성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펠라고를 평소에도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는 사실 두 번째 마시는 네. 거거든요. 첫 번째 드셨을 때 혹시 뭐 음식이랑 같이 드셨나요? 제가 한우랑 먹었거든요. 한우랑 드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 느낌이? 근데 한우가 굉장히 또 육향도 강하고 네네네네. 또 육즙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닌감이 센 이런 네네. 이 펠라고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우마니롱키 하면은
지금 대부분 요리오를 많이 그쵸. 아시는데 네, 사실 이 벨라고를 통해서 네. 이 우마니롱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와인인 만큼 오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우마니롱끼를 내가 정말로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 마지막에 종착지는 저는 벨라고는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마니롱끼의 와인 3종을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김동성 비애님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우마니롱끼 네네네. 요리오, 파살디세라, 벨라고 이렇게 우마니롱끼를 대표하는 와인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콜키지 프리 채널을 추가하시게 되시면 다양한 와인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